안녕하세요. 저는 퍼실리테이터 박한나입니다. 오늘 2020년 영등포 주민 협치 랜선 교육, 갈등 인식과 활발한 소통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의 목표는 제가 두 가지로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퍼실리테이션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참여하여 의제를 발산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와 또 순서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갈등과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요. 퍼실리테이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의제 발산 방법을 알아보면 오늘 이 시간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갈등이다, 갈등이라는 단어를 제가 드렸는데요. 갈등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보통은 어렵다,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의지가 되는 친구이든 또 함께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해가는 지인이든 또 가족이든 또 직장 생활이든 어디서나 갈등은 발생합니다. 인간이 모이는 모든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를 진행할 땐 어떤가요? 회의를 진행할 때도 언제나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왜 일어날까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그 이유로 의견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의견을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견이 충돌되면서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 저는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원을 보면 파실이라는 라틴어에서 시작합니다. 파실은 쉽게 하다 또는 용이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현재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적절하게 번역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퍼실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쉽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cilitation is about making it easy라고 해서 ICA 홈페이지에 가면 이러한 정의를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실리테이션, 회의 방법에 있어서의 퍼실리테이션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좁은 의미로는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한다면 집단이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프로세스와 상호 과정을 촉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만 가지고 가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퍼실리테이션의 의미를 잘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퍼실리테이션은 여러 가지 활동을 가지고 구성이 되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회의를 할 것인가 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어떻게 열 것이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공유하고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합의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퍼실리테이션 중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방법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해낸다면 사실 서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상충되지 않고 더 나은 아이디어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창의적으로 그리고 좀 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산 방법이고요. 그 브레인스토밍에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원칙을 살펴보면서 브레인스토밍이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은 판단 금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해 보니까 안 되더라. 그건 우리 실행 단계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질 겁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해서 그 회의를 박차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에서는 판단을 보류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support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서로 지지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참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보다 양입니다. '질이 더 중요할 텐데 왜 양을 중요시할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검열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 아이디어를 발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이 시간 개수를 채워 주세요. 빨리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의 개수를 채워 주시죠. 그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다 보면 그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silly라는 단어는 조금 바보 같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뚱한 의견도 우리가 새로운 의견으로, 창조적인 의견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의견, 새로운 의견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죠. 아이디어의 결합과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를 보고 여기서 이 부분만 바꾸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아이디어를 내가 결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수업을 할 때는 "커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들이 커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누가 자기 걸 보고 베끼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100% 같은 아이디어만 아니라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결합,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브레인스토밍의 이 원칙에 따라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해 보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개인적인 어떤 노트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색지나 포스트잇, 전지 등을 활용합니다. 글씨를 쓰실 때 항상 큰 글씨로 정자체로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장의 종이에는 한 개의 의견만 내주시는 것이 이후에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훨씬 더 용이합니다. 단어는 3 개에서 5 개의 단어로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는데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종이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색지가 가로로 3 개가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지금 5 개가 있어요. 짧은 시간에 개인별로 15 개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숙련을 거쳐서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만요. 우리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할 건데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뭔가가 아마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 생각을 그대로 종이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비판하지 않을 거고요. 비난 당연히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의견도 좋습니다. 황당한 의견도 좋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결합해서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다면 색지에 하나씩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은 이제 경청하기.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해 보면 이러한 경청하기에 대한 답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퍼실리테이션 알기, 지금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워크숍을 진행하기. 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셨다라면 또 다른 분들도 다른 생각을 하셨겠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경청하기, 워크숍 진행하기, 이야기를 잘 듣기, 퍼실리테이션 알기, 회의 방법 학습하기, 아이디어 비판하지 않기, 친목을 위한 모임하기. 제가 임의로 이렇게 7개의 아이디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각자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회의, 전체적인 회의에서 나는 왜 경청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서로 공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이 시간만으로 우리 서로의 의견을 잘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여러분들의 새로운 생각들이 앞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개가 자꾸 나를 무시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꾸 내 말에 대꾸를 하지 않는대요. 내가 발언할 때는 별로 공감해 주지도 않고 핸드폰을 쳐다보거나 다른 사람하고 잡담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무시했다는 걸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견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날 존중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나누실 때 잘 듣고 또 잘 듣고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하실 때 모든 구성원들이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의견을 공유해 주셨어요. 그럼 그다음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 제가 이렇게 한번 임의대로 좀 그룹을 나눠 봤습니다. 경청하기와 이야기를 잘 듣기는 어딘지 모르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이디어를 제시한 분들과 함께 경청하기와 이야기 잘 듣기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회의 방법 학습하기와 퍼실리테이션 알기. 이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다면 이렇게 모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비판하지 않기는 개별적인 아이디어라 제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워크숍 진행하기와 친목을 위한 모임, 어떤 모임이라는 것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아이디어를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개인의 아이디어를 우리의 아이디어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하기와 이야기를 잘 듣기, 경청과 이야기를 잘 듣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언어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하고 발언 시 경청하기 이렇게 재정립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회의 방법 학습하기와 퍼실리테이션 알기를 어떻게 정립하면 좋을까? 퍼실리테이션 학습이라고 제가 재정립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디어 비판하지 않기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아이디어 비판 금지라고 다시 한번 써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워크숍 진행, 친목 위한 모임은 워크숍 모임 진행 이렇게 한번 제가 재정립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노란 색지를 보시면 이건 개인의 글씨체로 개인의 의견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색 색지를 보시면 이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진행자 또는 기록자 한 사람의 필체로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정리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의견보다는 이제 저 파란색 색칠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잠시 연습해 보았습니다. 브레인스토밍만 해도요,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개인 활동, 개별적인 활동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셨어요. 공유하고 경청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재정립하면서 우리의 아이디어로 수렴해내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퍼실리테이션은 개인의 아이디어, 개인의 생각으로 시작을 하지만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합의점, 공유점,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어 우리의 아이디어로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갈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회의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의 어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퍼실리테이션이 어떠한 회의 방법이다라고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퍼실리테이션이라는 것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발산 방법으로 제가 오늘 브레인스토밍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브레인스토밍에서 네 가지 원칙, 그리고 그 네 가지 원칙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고 브레인스토밍 해 주신다면 아마 회의를 하실 때 서로의 의견을 갈등 없이 합의점을 찾아서 나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퍼실리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저는 오늘 강의를 이 두 가지 책을 참고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